네, 다행히도 이제 오전장에 흔들렸던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늘 코스닥 시장의 하락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현재도 1% 넘게 밀리면서 83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강했었던 섹터 오늘 장에서도 당연히 분위기가 좋고요. 그 외에도 실적과 수주를 기반으로 한 조선주들 오늘 신고가 랠리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 두고 있는 섹터와 종목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시선주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혜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수급이 일부 또 집중되는 모습인데 오늘 주요 섹터의 특징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급의 그러니까 실적에 기반해서 외국인들이 좀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매수가 주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그동안 좀 못 갔던 자동차도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도 하이닉스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 전환했고 삼성전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주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 계속 최근 들어서 조선주 꾸준한 상승 나오고 있는 거 본다라면 일단은 외국인들은 다른 건 모르겠고 실적에 나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좀 매수가 유입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실적을 기반한 매수도 있지만 약간 트럼프 이슈가 좀 갑자기 이제 주말 이후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 관련돼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일부 좀 저가 매수가 동시에 유입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섹터 보셨다시피 외국인은 실적을 기반으로 한 섹터에 집중을 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혜 섹터로 꼽히는 인프라 기계 그리고 그동안 시장 안에서 많이 소외받았었던 건설 위주로 오늘 매수하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매수하는 세부 종목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그야말로 굳건한 섹터 중에 하나가 방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우리 여기서 더 봐야 될까요, 대표님? 일단은 방산주들이 최근에 사실은 더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나 잘 갔는데. 아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주 말씀드린다면 신고가인데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해서 올라갔다라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렉스원, 현대 로템 같은 경우 주가는 올라오고 있었습니다만은 일정 고점대 이상 가면은 더 치고 나간다기보다는 좀 되도림인 조정이 나오고 또 다시 올라올 때 또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번에 간가 싶었는데 또 좀 되돌림이 나오는 모습이 최근 한 3개월 정도 반복이 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이번에 좀 고점 좀 돌파시키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연말 기준으로 추정되는 수주 잔고가 80조 원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법이 통과가 되면서 관련돼서 이제 신규 수주라든지 또 매출에 반영되는 게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번에 이제 K9 자주포 같은 경우가 신규로 수출이 되면서 지금 유럽에서 10개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무기라는 거는 동맹 국가들끼리 주요 국가들끼리 서로 호환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 10개국이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 외에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충분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수출 지역이 다변화된다는 자체도 또 추가적으로 안정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 30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기에서 멈출 종목이 아니다. 더 갈 수 있다라고 투자 의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LG 이노텍이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미국 증시에서 탑픽으로 이제 애플을 꼽았더라고요. 국내 증시에서 이제 애플 관련주를 봐야 하는 건지 그 중에 이제 LG 이노텍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애플의 이제 신제품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지 하는 분위기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교체 수요가 일어날 것이다. 갈수록 이제 호평으로 바뀌고 호평으로 바뀌고 있죠. 지금 이미 애플이 기존 지금 생산 업체 쪽으로 해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추가 재고를 쌓아놔야 된다 얘기를 했고 또 생산 라인에 투여되는 인력을 더 채용하기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 지금 나오는 뉴스, 안 좋은 뉴스 중에 하나는 반쪽짜리 제품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서 사용 못하고
유럽에서도 AI 관련돼서 일부 서비스를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유럽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런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국은 뭐 자체적으로 못 쓰게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애플 제품을 안 쓸 것인가? 그건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고용자들한테 애플 제품을 강제적으로 사용하게끔 얘기를 했죠. 아예 제품을 사주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신제품 교체 수요 급증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관련해가지고 카메라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매출 성장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신제품이 딱 반짝 나왔을 때는 매출이 좋은데 그 이후에는 그 매출 증가가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꾸준하게 판매 증가가 나오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LG그룹이 LG전자가 현대차 그룹하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협업을 하기로 했죠. 거기에 이제 LG이노텍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파트를 맡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매출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상당히 재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애플 하면 이제 대장주가 LG 이노텍으로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주가도 일봉 차트를 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네. 그러니까 지난 4월달 신제품 출시, 그러니까 신제품 아닌데 그 애플 이슈 이벤트에 앞서서 먼저 주가가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완만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최근에 상승 각도가 좀 가팔해지는 모습인데 충분히 일단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 위치지만 뭐 앞으로 한 28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뭐 고점 갱신 가능성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다. 최소한 한 32만 원, 33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 상승 가능성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도 주가의 추가 상승 흐름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야말로 진격의 조선입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데 조선주를 일단 지금 네. 담아도 되는 건지 그리고 두 종목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해보자면 뭐가 더 매력적인지. 네. 다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조선주는 다 좋아요? 네. 저는 뭐 지금도 네. 좀 조금 비싼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한 번에 매수하는 건 아니니까 한 세 번 정도 나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신다라면 뭐 지금 가격에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일단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또 신규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LNG선이 끝나면은 약간 수주 절벽이 있을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계속 LNG 신규 수주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또 컨테이너선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높은 수주 소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하게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조선주들, 뭐 HD 현대중공업, 뭐 HD 한국조선해양 본다라면 일단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현대중공업 그룹이 좀 부담된다, 그러면 이제 뭐 삼성중공업도 저는 그렇게 주가가 비싸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HD 현대 같은 경우도 지주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 열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주들은 이게 우리가 조정 나면 사야지, 눌리면 사야지 하는데 절대란 표현은 그렇지만 안 눌려주고 꾸준히 오른 게 지금 조선주거든요. 최근은 3주, 한 달 정도 흐름을 본다라면. 그렇다면 일단은 1차로 일단 발을 담그고 그러면서 좀 비중을 좀 높여가는 전략을 잡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서 갑자기 급락으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고꾸라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주가의 방향성은 지금 명확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한 번에 다 담기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조선주가 됐든지 간에 조금씩 좀 사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조선주에 대한 투자 팁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오다인입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시선주에서 한번 다뤘던 종목이기는 한데 오늘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하고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현재는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이 되기는 했는데 오늘 장중에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지금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 걸까요? 일단은 자궁경부암 진단 키트, 진단 방식에 대해서 그 관련된 제품의 안정적인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다인의 제품은 액상세포 검사 진단 방식인데 기존의 그 세포 검사 방식보다 상당히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다인의 제품은 어떤 세포의 변화 없이 진단기에 고르게
그 스며들게 하면서 좀 정확도를 좀 높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술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2019년인가요? 그때 이제 로슈로부터 독점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로슈의 글로벌 판매망을 활용을 해가지고 전 세계 뭐 일본, 러시아, 뭐 태국, 포르투갈 등 13개 국가에 수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로열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40억대 정도일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지만 뭐 2029년만 된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한 900억대로 높아질 것이고, 그럼 거기에 따른 로열티 수입이란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가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다만 뭐 기술적 분석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지만 네. 지난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보신다라면 상단이 한 17,000원 정도, 그리고 하단이 이제 한 10,000원 정도에서 좀 높은 밴드를 놓고 주가가 좀 움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7,000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어느 때보다 높긴 합니다만은 일단 오늘 좀 윗꼬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앞으로 한 15,000원 전후에서의 어떤 지지력이 좀 확보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다이는 6월에 이제 회사 측에서 IR을 진행하고 그 네. 이후로 증권사에서 좀 커버를 하면서 시장에 많이 알려진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관련된 기업 내용들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탑픽 종목을 꼽아 보겠습니다. 뭘 선택하셨나요? 저는 조선주 HD 현대중공업을 선택을 좀 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좋게 보는 섹터가 혹시 조선일까요, 대표님? 그러진 않아요? 그건 아닌데, 네. 근데 세 번째 손가락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저는 제일 좋게 보는 건 일단 자동차, 아, 자동차.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리고 조선. 세 번이 네, 이렇게 조선. 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조선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약간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가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목표 수주치는 현대중공업 그룹사들은 거의 다 채웠습니다. 상반기에 할당량을 다 채웠고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수주 물량을 한 절반 정도밖에 못 채웠다고 했는데 또 지난주에도 대규모 수주가 나오면서 또 그런 부분이 채워지는 게 있어서 여기서 목표했던 거 이상으로 얼마 채울 수 있을지가 현대중공업 그룹사들의 어떤 주가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LNG선이나 컨테이너선 쪽으로 계속해서 수주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저는 충분히 올해 좀 신기록 달성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신조선가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대 최대치가 제가 알기로는 191.5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198 언저리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말 정도면은 갱신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MRO 시장이에요. 오늘 방산주들이 강한데 현대중공업이 동시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강할 수 있는 거는 MRO.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방산 시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진출, 성장 모멘텀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 엔진 사업 부분. 어쨌든 현대중공업사는 자체 엔진 사업부가 있고 또 이 엔진 사업 부분이 또 해외 수출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있다라면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일단은 저는 20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14만 5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조선 섹터 내에서는 수주 공시가 계속해서 네.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다 좋아 보이지만 그중에서 HD 현대중공업을 선택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0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시선주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